1년 전 이맘때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불과 하루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록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와 변천사를 기록한 역사적 기록물에서부터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개인 기록물까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록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워크스마트사의 창립자인 그레그 레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때는 꿈이 실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나 해야 할 일을 적는 거는 익숙한 일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적는 건 익숙지 못한 경우도 많죠.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무려 36년간 자신의 인생을 기록해 오신 분이십니다. 인생기록연구소의 정대영 소장님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 삶의 기록을 강연을 해주시는 소장님의 강의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정대영 소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생기록연구소 정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도 기록은 내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기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지금 말로 하면 사헌부, 즉 검찰 조사 결과 죄인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전라남도 강진으로다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18년 동안 또 생활을 합니다. 18년 동안 생활하면서 18명의 제자도 양성을 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누구신지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다가 죄인의 신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데는 기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분이 유배 생활하면서도 508권의 책을 저술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2012년도에 세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문화 인물로다가 4명을 꼽습니다. 그 4명의 첫 번째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루소, 그리고 작곡가 드뷔시, 그리고 헤르만 헤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선정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선정된 이유는 한문이 발견된 이래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그 많은 기록을 통해서 지금은 저희들에게 정말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거기에는 기록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 좀 사진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이 직접 친필로 기록한 하피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피첩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갖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후손들이 이 하피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피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18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부인도 자기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그 정으로다가 결혼할 때 갖고 왔던 붉은 치마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붉은 치마가 노을빛과 같이 바래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가 바로 노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피는 치마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을빛 치마, 이것을 재단을 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다 보니까 그 집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출세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자녀들이 교육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부인으로부터 받은 그 붉은 치마, 노을빛 치마에다 재단을 해서 거기에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경직방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경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의로운 행동으로 곱게 하라. 이런 교육적인 내용도 적어서 하피첩을 만들어 보내줍니다. 근데 이 하피첩은 6.25 때 그 후손들이 피난 가는 과정 속에서 수원에서 분실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2004년도에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수원에서 지금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께서 리모델링 하다 보면 벽지를 다 뜯어내게 됩니다. 그 벽지를 뜯어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러 오시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그 할머니가 오신 리아카에는 고문서 3권이 있었습니다. 이 업자가 그거를 보고 고문서하고 폐지하고 맞바꿉니다. 이 업자가 돈이 필요해서 그 당시 TV에서는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내봅니다. 감정가가 1억 원 이상을 호가했습니다. 이 1억 원이 넘는 다산 정약용의 친필 하피첩이 어느 대표에 의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다가 이분께서 하는 사업이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옥션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옥션 경매에서 얼마로다가 호가가 되는지 아십니까? 최종 낙찰가는 민속박물관에서 7억 5천만 원에 삽니다. 그래서 지금 민속박물관에서 지금 소장되고 있는 겁니다. 폐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피첩이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의 친필첩, 그 기록들이 지금은 아주 귀중한 유산으로 지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기록은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아이디어의 뱅크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다. 제가 2016년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국가기록원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기록원에는 우리나라의 각종 소중한 기록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군과 관련되는 기록물은 생각만큼 많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군과 관련되는 기록물들이 가장 오랫동안 쓰신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7년 동안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경 속에서도. 근데 우리도 6.25를 겪으면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록도 많이 보관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30년 동안 기록한 군 기록은 아직까지 없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저의 일기장 62권뿐만 아니라 군에서 기록물로 발간했던 것들 또는 전술적인 내용들, 그러한 모든 내용 199점이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 삶도 많은 변화를 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가끔 말을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변화하지 않는 사람과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변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독일에 보면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디다스 제품을 다 한 번씩은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아디다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600명의 인원으로다가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600명이 아니라 단 10명으로만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갖다 우리는 스피드 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600명에서 100명의 인원으로 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디다스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은 5시간이면은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이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포인트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제가 제일 먼저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게 뭐죠? 만원권. 다 관심 있죠? 관심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관심 있습니다. 평생을 이걸 쫓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종이에요, 종이. 여기에 보면은 글씨, 그림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돈도 종이에 따라 틀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기록을 하고 의미를 부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 만원 또는 5만 원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최초에는 점토판에다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해 갖고 다니기가.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뼈라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에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록이 결정적으로다가 변화를 갖고 온 것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종이가 발명됨으로써 인류 역사는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사의 시발점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록이 변화되는 그러한 저장 매체를 보게 되면은 종이에도 기록을 하지만 또 어디에다 합니까? 컴퓨터에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에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10년, 20년, 30년이 변하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생각이 거기에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돈을 제가 10,000원짜리를 보여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지폐로다가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로다가도 많이 운용이 됩니다. 왜냐? 그만큼 변화됩니다. 전 세계에 물류와 환전이 필요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상화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통하지 않겠지만 이와 같이 기록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게 시작했던 그러한 거로부터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아이디어 뱅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저의 일기장이 보이실 겁니다. 이 내용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의 기록, 군대 생활 30년 동안의 기록에 그걸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정말 때에 따라서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슴 뿌듯한 일, 슬픈 일, 기쁜 일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 이러한 내용들은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그것만을 뽑은 것이 지금 기록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저의 이러한 기록물이 없었다면은 기록하는 인간이라는 이 책은 세상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의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적에는 바로 기록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많은 CEO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은 그 중에 여성 발명가 협회 조은경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초등학생 얘기를 들음으로써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 시내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국경일날 또는 태극기를 개양하기 위해서 베란다 앞에 나가서 태극기를 개양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조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개양을 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역시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 꼭 현재 태극기를 이와 같이 걸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태극기 꽂이를 아파트 내부 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꽂아서 밀어 넘기는 겁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 좀 대박 쳤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80이 훨씬 넘으시는 할머니 한 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분은 어떤 아이디어냐? 여기 지금 집에 가시면은 부모님도 설거지 많이 도와주셔요? 잘 많이 안 도와주십니까? 저도 저희 아내한테 설거지 많이 해줍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계속 물이 줄줄줄줄 나오게 되면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껐다 잠궜다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발로 툭 치면은 끊어지고, 툭 치면 다시 물이 나오는 이 아이디어를 발견을 해서 여성 발명가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지금 아파트 건축되는 곳에 거의 다 그를 설치를 합니다. 그 이분께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재력을 갖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간략히 적어놨던 것들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대로 적으십시오.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만의 생각하는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낸시 소모즈 교수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글쓰기 교육만 20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갖고 하셨던 말이 참 기억이 남아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 글을 써보랍니다. 글을 써봐야지만 질문하는 방법을, 질문하는 내용을 찾는 데입니다. 고정되어 있고 획일화된 답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올해 글쓰기 능력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생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자연과학 대학생만 일부분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 또는 지인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똑똑하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답니다. 실험을 하게 되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논문이나 또는 어디에 실을 수 있게끔 정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고 발견한 그러한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글쓰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연구는 잘하지만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글쓰기 능력 평가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평가 결과 70% 미만은 과락입니다. 과락이 39%가 나왔습니다. 즉 절반 가까운 인원이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맞춤법 틀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문의 형식으로 계속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는 카카오톡 마냥 그런 것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다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 평가한 이 내용을 보면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10분간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략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저는 체인지 IT라는 용어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왜?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아이디어 뱅크를 다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곳이 종이에도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데이터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은 기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즉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록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기록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록은 여러분 자신의 투자입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남게 되면은 그것만큼 더 이득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주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이번 시간은 기록하는 삶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질문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아까 국가기록원에 개인적 기록물이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기록물의 종류와 또 얼마 정도의 양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아, 예. 국가기록원 제 관련된 자료는 총 199점입니다. 199점. 예.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라남도 부지사로 내려가 있는 그분이 저한테 최초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국가기록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국가기록물로 등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그분의 그 요청을 받고 실제적으로 국가기록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온 겁니다. 아, 직접? 예, 그렇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은 지금으로 말은,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를 하면은 조선시대 춘추관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들하고 움직이는 곳이 전부 다 춘추관입니다. 바로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관은 기록을 담당하는 그 곳입니다. 그 춘추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국가기록원입니다. 그 국가기록원은 지금 본원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예하 조직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포함해서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정말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다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거실에다 쫙 깔았더니 진짜 여기만한 넓이에 꽉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내용을 훑어보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더라고요. 2분이 오셔갖고 보는데 이분들의 1차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다가 여기와 관련돼서 저의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의 주고받았던 편지들, 또 군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제가 포병장교로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포병 전술적 운영 개념을 정립한 팜플렛과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 또는 교관 생활하면서 진솔한 삶의 얘기를 담아서 만든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진들, 가치 있는 내용, 대침투 작전했던 내용,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의 내용 등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분들이 국가기록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를 보고 났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한 그분들의 그러한 보고서가 바로 국가기록원에서 1차적으로 토의가 있었더라고요. 그 토의가 끝남과 동시에 2차로다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국가기록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면 예하 정부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기관에서 만드는 기록물들은 전부 다 이관 절차를 거쳐서 국가기록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같이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료 수집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모아지게 되면은 국가기록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게 되면은 바로 위원회에서 2차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교수님들 또는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민간 기록물들이 국가 기록물로 등재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록하는 삶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록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